안녕하세요. 동료병원 아는 의사 조원장입니다. 김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병원에 있는 영상의학적인 검사 있잖아요. 엑스레이, CT, MRI, 초음파 하는 검사들이 어떨 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나 CT, MRI 이런 거 수련 과정에서 낼 때 방사선 폭이 얼마나 되나, 이거를 검사를 해도 되나,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나요? 아예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내는 의사는 아예 없어요. 왜냐? 진단 목적의 방사선 혹은 의학적 목적의 방사선의 허용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모르죠. 왜냐면 없기 때문에. 없어요. 필요하면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도가 없어요. 한 달에 수십 번을 해도 어떤 검사냐에 따라 다른데, 이걸 한 달에 수십 번을 할 수가 있나? 못하지. 근데 뉴스를 찾아보니까 뭐 1년에 CT를 여러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100몇십 번을 찍었다, 그런 케이스가 있고, 가장 간단한 검사가 단순 방사선 촬영이잖아요. 부위마다 다르고 하긴 한데 밀리시버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얼마나 몸이 영향을 받는가에 대한 그런 방사선 양인데, 방사선 촬영은 0점 몇 대예요. 그리고 CT는 1, 한 자리대. 그러니까 뭐 5, 6 뭐 이렇게 되고, 흉부 엑스레이는 뭐 0.1, 0.2 뭐 이런 수준이고, 전척추 엑스레이 찍으면 0.3에서 1 정도까지도 간다라고 돼 있고, 기계마다 다를 수도 있고 체포 면적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아기들은 체포 면적이 적으니까 더 조사량이나 적게 되겠죠. 그리고 방사선은 쭉 찍는 게 아니라 1초 빵 찍고 가는 거기 때문에 몸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단순 방사선 촬영은. 몸에 증상이 있으려고 그러면 200에서 250은 넘어야, 엑스선 촬영 같은 거는 한 2000방 정도 찍으면은 기혈구가 일시적으로 감소를 한다던가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영화 체르노빌 이런 데서 본 거 있잖아요. 막 죽고 막 이러는 거는 1000, 2000 이 수준이 돼야 되니까, 그거는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래서 도달할 수 없는 양. 아까 환자한테 이걸 내면서 걱정을 한 적이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제가 좀 약간 뜨끔했던 게 뭐였냐면, 교수님을 걱정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과에서는 심장 인터벤션 하시는 교수님들은 되게 오래 계시거든요. 그쵸. 예. 그래서 그 선생님들은 이런 걸 하나 차요. 맞아요. 이런 걸 하나 차서 방사선을 얼마나 내가 누적돼 있느냐, 그래서 그거를 차는데,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제 경고가 오죠. 그런 경우도 있지. 예를 들면 차폐복 이거를 밖에 차가지고 엄청 높게 나오고 이런 선생님들도 계신데, 시행하는 사람은 계속 이제 노출이 되니까 환자는 한 번이지만, 그런 선생님들은 노출량이 좀 많죠. 그래서 시술자에게는 방사선 허용 한도가 정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시행하는 사람 혹은 저희 엑스레이 찍어주시는 방사선사 선생님,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라는 한도가 있어요. 근데 의료 목적으로 본인이 엑스레이를 찍으신다 혹은 CT를 찍으신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허용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다. 양은 엑스레이는 0점 몇 대, 밀리시버트 기준으로, CT는 이제 한 자리대, 5, 6 뭐 이 정도 될 수 있죠. 보통은 방사선이 건강에 문제가 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방사선에 노출되는 거의 대부분은 CT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방사선이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장기적으로 100mSv 미만에서는 암 발생률이 높아진다거나 이런 거의 변화가 미미하거나 검사되지 않았고, 100mSv가 넘어가면 20년 후에 암 발생률이 0.5% 정도 높아진다. 1000mSv에 노출되면 20년 후에 암 발생률이, 원래 암 발생률이 20% 정도라고 하면 21%가 됩니다. 사실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그냥 없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옛날보다 기계들이 엑스레이 그 조사량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필름, 이거는 엑스레이 조사량이 좀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 영상 다 디지털로 되잖아요. 원래도 크게 문제 없었지만 지금은 더 문제가 없다. 먹으면 안 되는 거를 먹었을까봐 온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야 되잖아요. 엑스레이 찍어볼게요 하면 안 찍으면 안 돼요. 안 찍을 수는 없나요? 찍어도 되는 건가요? 뭐 안전한가요? 이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 제가 뭐 사이비 교주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느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뭐 먹은 것 같다고 오는 그 환자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엑스레이가 있으니까 소아과 중에 엑스레이 있는 병원이 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도 이제 같이 하니까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엑스레이 있는 병원 검색해서 오셨는데 찍자고 하면은 거기서 약간 렉이 걸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 먹은 것 같다고 오시는 분들이 실제로 먹은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없네요. 이제 뭐 먹지 않았어요 라고 하면은 근데 이거 엑스레이 찍은 거 괜찮을까? 이걸로 이제 또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괜찮습니다. 삼켰을 때 빼야 되는 게 있어요. 꼭 빼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건전지라던가 자석. 자석 같은 거나 이런 거는 장이 이렇게 붙을 수 있다면서요. 그리고 건전지도 안에서 무액이 되면은 배양 같은 거 생기고 빵꾸 나고 이러니까 그거는 꼭 빼야 되는 거여서 엑스레이 찍었는데 건전지 있다. 이거는 사실 응급이죠. 자석도 이렇게 딱 붙어버리면 장이 이렇게 접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또 괴사 같은 게 일어나니까 이제 애들은 또 생각보다 이걸 어떻게 삼켰지 하는 거를 삼키기도 해요. 저는 500원짜리 먹은 애 봤어요. 도대체 저 어린애가 저걸 어떻게 꿀꺽했을까 싶은 거를 삼키기도 해요. 응급실 친구랑 얘기할 때 그 개구리알. 물이 닿으면 막 엄청 뿌는 건데 색깔도 막 예쁘고 되게 먹을 것 같이 생겼어. 젤리같이. 애들이 다 입에 넣기 좋으니까 절대 장난감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엑스레이는 큰 문제가 없다. 꼭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검사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 임산부 엑스레이 100mm 시버트 미만에서는 그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이 확실히 밝혀지진 않았대요. 근데 좀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서 내가 꽝 어디 부딪혀서 여기가 뭐 부러진 것 같아 이러면은 배에다가 납폭되고 여기를 찍는다던가 이렇게 해야 되고 지침이 엄청나고 열나고 하면은 엑스레이 찍어야 되잖아요. 조금 노출이 될 수 있어도 그걸 찍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자고 일어났는데 뭐 등이 아프다 그러면은 사실은 바로 찍을 필요는 없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찍으셔야 되고 목이 뭐 어제부터 아파요 라고 했는데 임신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하면 그러면은 약부터 드시거나 뭐 다른 치료부터 해보시고 검사를 해보시죠 이렇게 합니다. 혹시 뭐 아기가 나중에 좀 발달이 느리다거나 그러면 그 생각이 얼마나 나겠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찍을 필요는 없지만 찍어도 사실은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아까 김 원장님이랑 살짝 얘기를 했는데 태교여행을 많이 가시잖아요. 괌으로 갔다 파리로 갔다 그러면은 사실은 엑스레이 갈 때 한번 올 때 한번 뭐 이렇게 찍으시는 거거든요.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주방사선 같은 게 영향이 있어서 북극 항로 이런 데를 장거리 비행으로 가면은 조사량이 조금 더 많아서 가까운 데는 한 번 찍는 거고 뉴욕이나 파리 같은 데는 갈 때 한 번 올 때 한 번 찍는 거고 그러니까 한 방 정도인가요? 흉부 엑스레이 한 방 정도. 한 방 정도면 뭐 그러니까 갔다 오셔도 문제는 없지. 엑스레이가 폐한테 엄청나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엑스레이나 CT나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은 의미 있을 정도로 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T 방사선조사량이 조금 높으니까 아주 자주 찍을 수 있는 검사는 아니죠. 근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보통은 머리를 다쳐서 갔을 때는 뇌 CT를 찍잖아요. 출혈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엑스레이에서 골절이 조금 애매한 경우 이럴 경우에 CT를 찍으면 골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CT는 저도 좀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우리 또 낙상 환자들이 엄청 보잖아요. 엑스레이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보통은 뭐 이제 경과 관찰 시간을 갖고 또 다른 증상이 있으면은 CT가 불가피하다라는 거를 워닝을 항상 드리죠. CT라는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골절이 안 보이기로 유명한 골절들이 있잖아요. 손뼈에 있는 거 같은 경우에도 엑스레이에 잘 안 보인다. 배우는 그런 골절이나 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통증이 지속되고 하면 사실 CT를 찍어 보셔야죠. 엑스레이도 이번에 찍고 다음에 찍었는데 이번에 안 보이던 골절이 다음에 보인다. 지금 안 보이는 게 나중에 보일 수 있어요. 그리고 CT 같은 경우에는 간이나 심장같이 몸 안에서 단단한 기관들을 보는데 조금 도움이 되고 혈관 조형 검사나 종양 같은 게 있을 때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판단하기 위해서 하는 조영제를 쓰는 검사에서도 CT가 아주 유용하고 많이 쓰는 검사죠. 예전에 저희 배울 때랑 조금 바뀌었는데 그냥 협심증이 있으면 이제 심장 CT를 찍는데요. CT라는 게 뭐 기본적으로는 침습적인 검사가 아니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은 방사선 조사량이 아니라 조영제 알러지 같은 것 때문에 조금 안 좋아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유용한 검사고 이런 경우에 한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으면은 방사선 노출은 어느 정도까지는 불가피한 거죠. 뭐 건강검진 막 세트에 엄청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이제 있고 보통 판단하기에 되게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이거를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있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직장 내 건강검진에서 여기까지는 혜택을 해준다.
그러면 안 하는 건 아까우니까 막 선택해서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CT 정도까지는 괜찮으실 것 같고 펫이나 이런 것까지 찍으실 필요는 없어요. 뭐 CT 같은 건 훨씬 더, 조사량도 높고 노출이 그런 많으니까. 거니까. 전신을 그냥 싹 긁는 CT인데 그거는 조사량이 좀 보통은 많으니까 이거를 건강 검진 검진에서? 목적으로 할 필요가 있나? 뭐 라는 그런 의견은 많이 있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의견이. 근데 CT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암 같은 걸 좀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간의 종양이나 폐의 종양 같은 게 엑스레이 안 보이는 게 좀 보일 수 있으니까요. MRI는 보통은 가장 고가의 검사고 예전에는 의료 보험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됐어요. 그래서 MRI는 어떨 때 보느냐? 무릎, 어깨 이런 근골격계 질환을 볼 때도 MRI가 CT보다 당연히 우수하고 디스크가 신경을 얼마나 누르느냐 이런 것도 당연히 MRI로 봐야 되고요. 또 응급 상황에서 뇌 경색을 MRI로 봅니다. MRI도 종류가 조금 있어서 아주 초기의 경색을 볼 수 있는 MRI, 조금 중후기의 어떤 경색을 볼 수 있는 MRI, 그리고 어떤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MRI 이런 게 다 따로 있고요. MRI도 조영제를 같이 쓰는 검사들이 있어요. 관절각 내에 조영제를 써서 조영제가 어디로 터져서 흐르는가, 안쪽 구조가 어떤 모양을 보는가를 조금 잘 볼 수 있는 그런 조영제를 쓰는 MRI 검사도 있습니다. 근골격계 MRI를 찍는 경우는 보통은 수술로 넘어가기 전에 찍어요. 구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니까 그 수술하기 전에는 MRI를 찍고 수술하셔야죠. 디스크 수술 같은 경우도 반응이 없어서 수술을 하려고 그런다. 굉장히 젊은 남자가 디스크 레벨이 하나만 툭 튀어나와서 다리가 엄청 저리고 근육분에 힘이 빠진다. 이러면 수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상태를 보고 수술적 치료를 합니다. MRI는 방사선 조사는 아니에요. MRI는 어떤 걸 주의해야 되죠? 금속이 들어가요. 그쵸. 금속이 들어가면 안 되고 뭐 시계, 안경 이런 거 다 빼고 들어가야 되고 기계에 들어가면 소리도 엄청 나죠. MRI는 그래서 사고가 있었어요. 2021년도에 어떤 환자가 안 좋으니까 산소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산소통을 옆에다 둔 거예요. 그게 날아가가지고 환자를 덮쳐서 환자가 죽었대요. 의사가 들어가서 엠브를 짭니다. 어떤 선생님이 칼럼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볼빌도 보는 거는 되게 저선량인데 엑스레이는 그거보다 고선량인데 니네 맘대로 찍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엑스레이는 사실 누가 찍어도 그렇게 위험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게 해석의 문제지 엑스레이가 한의사들이 찍느냐 마느냐에 하는 게 이 방사선량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초음파. 마지막. 초음파는 굉장히 유용하죠. 초음파의 최대 장점은 직접 의사가 보면서 그리고 환자를 움직이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절을 움직이면서 볼 수도 있고 늘어나 보이는 부분도 늘려서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시술도 같이 할 수 있죠. 주사를 같이 놓는다던가 초음파도 방사선이랑은 상관이 없죠. 예. 이제는 근데 초음파가 방사선이랑 상관이 없다는 거는 다들 많이 다들 아시나요? 알고 있죠. 근데 근골격계 초음파에서 잘 볼 수 있는 부분이랑 잘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무릎 같은 거는 초음파 되게 제한적이거든요. 어깨 관절 같은 거는 여러 가지 힘줄이 뼈 겉면에 붙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잘 보이죠. 유용하지만 제한이 있는 부위가 있다. 그때마다 예. 필요한 검사가 다른 거죠. 다르죠. 네. 저희 병원에는 엑스레이와 초음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필요한 검사는 이제 무조건 하시면 됩니다. 오늘도 저희 동네병원 안의사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